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 토지 등이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제2호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호 사업 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호 토지 소유자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제5호 관계인이란 사업 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6호 가격시점이란 제67조 제1항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한다. 제7호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사업 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1호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제2호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임무,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제3호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제4호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제4조 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제1호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제2호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 도로, 공항, 항만, 주차장,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 궤도, 하천, 제방, 댐, 운하, 수도, 하수도, 하수종말 처리, 폐수 처리, 사방, 방풍, 방화, 방조, 방수, 저수지, 용수로, 배수로, 석유 비축, 송유, 폐기물 처리, 전기, 전기통신, 방송, 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제3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공장, 연구소, 시험소, 보건시설, 문화시설, 공원, 수목원, 광장, 운동장, 시장, 묘지, 화장장, 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제4호 관계법률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제5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제6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시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제7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제8호,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제4조의 2. 토지 등의 수용, 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제1항. 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제2항. 별표는 이 법 외에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제3항.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4조 제8호에 따른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등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폐지, 변경 또는 유지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의 3. 공익사업 신설 등에 대한 개선 요구 등 제1항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4조 제8호에 따른 사업의 신설, 변경 및 폐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개선 요구나 의견 제출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3항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개선 요구, 의견 제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소속 직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권리 의무 등의 승계 제1항 이 법에 따른 사업 시행자의 권리 의무는 그 사업을 승계한 자에게 이전한다. 제2항 이 법에 따라 이행한 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사업 시행자,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계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6조 기간의 계산 방법 등 이 법에서 기간의 계산 방법은 민법에 따르며 통지 및 서류의 송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대리인, 사업 시행자,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사업 인정의 신청, 재결의 신청, 의견서 제출 등의 행위를 할 때 변호사나 그 밖의 자를 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 제8조 서류의 발급 신청 제1항 사업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장 공익사업의 준비 제9조 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항 사업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제2항 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측량이나 조사를 하려면 사업의 종류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 시행자가 국가일 때에는 그 사업을 시행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사업 시행자가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일 때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 시행자, 사업의 종류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공고하고 이를 토지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호, 제2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 제2호, 제2항 단서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제3호 특별자치도, 시, 군 또는 구가 사업 시행자인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이나 조사를 하려는 경우, 제4항 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5항 제4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났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제6항 제4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은 사업 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항 제6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 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1조에 따른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 출입의 통지 제1항 제9조 제2항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에 5일 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특별자치도, 시, 군 또는 구가 사업 시행자인 경우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토지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나 경계표, 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제11조 토지 점유자의 인용 의무 토지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시행자가 제10조에 따라 통지하고 출입, 측량 또는 조사하는 행위를 방해하지 못한다. 제12조 장애물 제거 등 제1항 사업 시행자는 제9조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할 때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토지를 파는 행위를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업 시행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장애물 제거 등을 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도, 시, 군 또는 구가 사업 시행자인 경우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 없이 장애물 제거 등을 할 수 있다. 제2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장애물 제거 등을 하려면 미리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라 장애물 제거 등을 하려는 자는 장애물 제거 등을 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항 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장애물 제거 등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5항 제4항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제9조 제5항부터 제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증표 등의 휴대, 제1항, 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과 제12조에 따라 장애물 제거 등을 하려는 사람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 제2항, 제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과 사업 시행자가 특별자치도, 시, 군 또는 구인 경우로서 제9조 제3항 제3호 또는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 제거 등을 하려는 사람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한다. 제3항,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표 및 허가증은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제4항,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표 및 허가증의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14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제1항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제1호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제2호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거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제2항 토지와 물건의 소재지,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 등 토지 조서 및 물건 조서의 기재 사항과 그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보상계획의 열람 등 사업 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을 의뢰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하고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2항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 군 또는 구에 걸쳐 있거나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완료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4항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 조서 및 물건 조서에 제3항에 따라 제기된 이의를 부기하고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계약의 체결 사업시행자는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8조 삭제 제4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1절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제19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1항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2항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20조 사업인정 제1항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사업 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1조 협의 및 의견 청취 등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업 인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사업 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항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 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 인가, 승인권자 등은 사업 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 사업계획 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항,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사업 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 이행 여부, 허가, 인가, 승인 대상,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4항,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3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현지 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항,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항,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3항의 사항을 검토한 결과 자료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 인가, 승인권자에게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7항,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8항, 그 밖에 제1항 또는 제2항의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사업인정의 고시 제1항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사업 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 시행자,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 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 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사업 인정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도지사는 관계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 사업인정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3조 사업인정의 실효 제1항 사업시행자가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재결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 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이 실효됨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9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사업의 폐지 및 변경 제1항 사업인정 고시가 된 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사업 시행자는 지체 없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거나 변경된 내용을 관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항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 시행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을 알았을 때에는 미리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듣고 제2항에 따른 고시를 하여야 한다. 제4항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시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항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사업 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거나 변경된 내용이 고시 공고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6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시가 된 날부터 그 고시된 내용에 따라 사업 인정의 전부 또는 일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7항 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 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8항, 제7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9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의 2 사업의 완료 제1항 사업이 완료된 경우 사업 시행자는 지체 없이 사업 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사업인정 고시일 및 취득한 토지의 세목을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사업 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사업인정 고시일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항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이 완료된 것을 알았을 때에는 미리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듣고 제2항에 따른 고시를 하여야 한다. 제4항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사업 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준공, 완료, 사용 개시 등이 고시, 공고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25조 토지 등의 보전 제1항 사업인정 고시가 된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형질 변경이나 제3조 제2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물건을 손괴하거나 수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2항 사업인정 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의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 증치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항, 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 증치를 한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 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6조 협의 등 절차의 준용 제1항, 제20조에 따른 사업 인정을 받은 사업 시행자는 토지 조서 및 물건 조서의 작성, 보상 계획의 공고, 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제2항 사업인정 이전에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 시행자나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이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요구할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 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 제1항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는 사업 시행자 또는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 법인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시행자는 해당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를 토지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호 사업 시행자가 사업의 준비나 토지 조서 및 물건 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호 감정평가 법인 등이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 제1항에 따른 출입, 측량, 조사에 관하여는 제10조, 제3항, 제11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제3항 사업인정 고시가 된 후에는 제26조 제1항에서 준용되는 제15조, 제3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토지 조서 및 물건 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6조 제1항에서 준용되는 제14조에 따라 작성된 토지 조서 및 물건 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토지 조서 및 물건 조서의 내용이 진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항 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5항,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9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 재결의 신청 제1항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 시행자는 사업인정 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9조 협의 성립의 확인 제1항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 간에 제26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사업 시행자는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재결 신청 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28조 제2항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52조 제7항 제53조
제53조 제5항, 제57조 및 제58조를 준용한다. 제3항 사업시행자가 협의가 성립된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을 받아 제1항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협의 성립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제4항,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은 이 법에 따른 재결로 보며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그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다. 제30조 재결 신청의 청구 제1항 사업인정 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28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3항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 이유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31조 열람, 제1항,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제28조 제1항에 따라 재결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 토지수용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관계서류의 열람기간 중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2조 심리 제1항 토지수용위원회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리를 하여야 한다. 제2항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항 토지수용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미리 그 심리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 화해의 권고 제1항 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결이 있기 전에는 그 위원 3명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화해를 권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회에서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그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화해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는 화해 조서를 작성하여 화해에 참여한 위원,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에 따라 화해 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이 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화해 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34조 재결 제1항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일을 적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기명 날인한 후 그 정본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5조 재결기간 토지수용위원회는 제32조에 따른 심리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4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36조 재결의 경정 제1항 재결의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 재결을 할 수 있다. 제2항 경정재결은 원재결서의 원본과 정본에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정본을 부기할 수 없을 때에는 경정재결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7조 재결의 유탈 토지수용위원회가 신청의 일부에 대한 재결을 빠뜨린 경우에 그 빠뜨린 부분의 신청은 계속하여 그 토지수용위원회에 계속된다. 제38조 천재지변 시의 토지의 사용 제1항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변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공익사업을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즉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일 때에는 그 사업을 시행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자가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일 때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통지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도, 시, 군 또는 구일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허가나 통지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제2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 단서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즉시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사용기간은 6개월을 넘지 못한다. 제4항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5항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9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 시급한 토지 사용에 대한 허가, 제1항 제28조에 따른 재결 신청을 받은 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결을 기다려서는 재해를 방지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한 후 즉시 해당 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사용기간은 6개월을 넘지 못한다. 제3항, 토지수용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제38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 제40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제1항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항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에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제1호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제2호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제3호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 제4호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제3항 사업인정 고시가 된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제2항에 따른 공탁금을 받는다. 제4항 사업시행자는 제2항 제3호의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의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 제41조 시급한 토지 사용에 대한 보상, 제1항 제39조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기 전에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청구할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항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시기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제39조에 따라 제공된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다. 제42조 재결의 실효, 제1항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9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 토지 또는 물건 등의 인도 등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제44조 인도 또는 이전의 대행, 제1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청구에 의하여 토지나 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을 대행하여야 한다. 제1호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할 자가 고의나 과실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제2호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알 수 없을 때, 제2항,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나 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을 대행하는 경우 그로 인한 비용은 그 의무자가 부담한다.
제45조 권리의 취득, 소멸 및 제한. 제1항 사업 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제2항 사업 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한다. 제3항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46조 위헌부담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 있은 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물건이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고의나 과실 없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제47조 담보물건과 보상금 담보물건의 목적물이 수용되거나 사용된 경우 그 담보물건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제48조 반환 및 원상 회복의 의무 제1항 사업 시행자는 토지나 물건의 사용기간이 끝났을 때나 사업의 폐지, 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토지나 물건을 그 토지나 물건의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경우에 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상 회복을 청구하면 미리 그 손실을 보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5장 토지수용위원회 제49조 설치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제50조 재결사항 제1항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 방법 제2호 손실보상 제3호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제4호 그 밖의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제2항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 시행자,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에서 재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의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증액 재결을 할 수 있다. 제51조 관할 제1항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1호 국가 또는 시도가 사업 시행자인 사업 제2호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사업 제2항 제49조에 따른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 각호 외의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52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제1항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제2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4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호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제2호 대학에서 법률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제3호 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제5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비상임위원은 토지 수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한다. 제6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 및 상임위원 1명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제7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회의는 제6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제9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회 계급 등과 사무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제1항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항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은 시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 토지 수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제4항 지방토지수용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위원 8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제5항 지방토지수용위원회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항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관하여는 제52조 제3항을 규정한다. 제6항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관하여는 제52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54조 위원회 결격 사유 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호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또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제2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4호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항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제55조 임기 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및 위촉위원회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6조 신분보장 위촉위원은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제1호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2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제57조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제1항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토지수용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1호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제2호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배우자, 친족 또는 대리인 제3호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 또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2항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제3항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4항 사건의 심리 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7조의 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8조 심리조사상의 권한 제1항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1호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토지수용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그 의견서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 제2호 감정평가 법인 등이나 그 밖의 감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거나 토지수용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는 것. 제3호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또는 제52조 제8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직원이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를 하게 하는 것.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원 또는 직원이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3항 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참고인 또는 감정평가 법인 등이나 그 밖의 감정인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일당, 여비 및 감정,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9조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 운영세칙 토지수용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 2 재결정보체계 구축 운영 등 제1항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결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결정보체계 구축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항 재결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손실보상 등 제1절 손실보상의 원칙, 제61조 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제62조 사전보상,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천재지변시의 토지 사용과 제39조에 따른 시급한 토지 사용의 경우 또는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 현금 보상 등 제1항 손실 보상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 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 이용 계획과 사업 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본문에 따른 현금 또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제1호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토지의 보유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축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가 된다. 이 경우 대상자가 경합할 때에는 제7항 제2호에 따른 부재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자 중에서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구 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토지 보유 기간이 오래된 자 순으로 토지를 보상하며 그 밖의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정 방법 등은 사업 시행자가 정하여 공고한다. 가목 국토교통부, 나목 사업시행자, 다목 제21조 제2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공익사업의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하는 기간. 라목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기 전에 관계법령에 따라 실시한 협의, 의견 청취 등의 대상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제2호 보상하는 토지 가격의 산정 기준 금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분양가격으로 한다. 제3호 보상 기준 등의 공고, 제15조에 따라 보상 계획을 공고할 때에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따로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제2항,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로 보상하는 면적은 사업 시행자가 그 공익사업의 토지 이용 계획과 사업 계획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그 보상 면적은 주택 용지는 990제곱미터, 상업 용지는 1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3항,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그 보상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 시행자는 토지로 보상하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 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9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이자율의 2분의 1로 한다. 제1호, 제93조, 제96조 및 제97조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제2호 농지법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제3호 산지관리법 제53조, 제54조, 제1호, 제2호, 제3호의 2,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55조,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제4호 공공주택특별법 제57조 제1항 및 제58조 제1항 및 제1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제5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8조의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제4항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경우 그 보상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이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 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9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제5항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상하기로 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토지로 보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 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9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제6항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에 대하여 현금 보상을 요청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 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9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제1호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처분 또는 강제 집행을 받는 경우, 제2호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제3호 그 밖에 제1호,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7항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호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제2호 사업 인정을 받은 사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 제8항 토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7항 제2호에 따른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억 원 이상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 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호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제2호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제3호 그 밖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9항,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채권의 상환 기한은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그 이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제7항, 제2호 및 제8항에 따라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목 상환 기한이 3년 이하인 채권,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나목 상환 기한이 3년 초과 5년 이하인 채권, 5년 만기 국고채 금리, 제2호 부재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자가 원하여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목 상환 기한이 3년 이하인 채권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로 하되 제1호 가목에 따른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보다 높은 경우에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나목 상환 기한이 3년 초과 5년 이하인 채권 5년 만기 국고채 금리, 제64조 개인별 보상, 손실 보상은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 일괄 보상, 사업 시행자는 동일한 사업 지역에 보상 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등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요구할 때에는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6조 사업시행이익과의 상계금지,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녀지의 가격이 증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이익을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할 수 없다. 제67조 보상액의 가격 시점 등 제1항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제2항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68조 보상액의 산정, 제1항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법인 등 3인을 선정하여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 법인 등을 선정할 때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 법인 등을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감정평가 법인 등을 포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의뢰의 절차 및 방법, 보상액의 산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9조 보상채권의 발행, 제1항 국가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공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의 건설사업,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제63조 제7항에 따라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회계의 부담으로 보상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1호 일반 회계, 제2호 교통시설 특별 회계, 제2항 보상채권은 제1항 각 호의 회계를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애 요청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행한다. 제3항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상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회계별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항 보상채권은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지급함으로써 발행한다. 제5항 보상채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제6항 보상채권의 발행 방법, 이자율의 결정 방법, 상환 방법, 그 밖에 보상채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항 보상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등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제1항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 기준일부터 가격 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 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 변동률, 생산자 물가 상승률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제2항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 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과 일반적인 이용 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 상황과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3항 사업 인정 전 협의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해당 토지의 가격 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가격 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제4항 사업 인정 후에 취득의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사업 인정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 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사업 인정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제5항,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해당 공고일 또는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 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그 토지의 가격 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공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공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제6항 취득하는 토지와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 방법은 투자 비용, 예상 수익 및 거래 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1조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제1항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와 인근 유사 토지의 지료, 임대료, 사용 방법, 사용 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제2항 사용하는 토지와 그 지하 및 지상의 공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의 산정 및 평가 방법은 투자 비용, 예상 수입 및 거래 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2조 사용하는 토지의 매수 청구 등 사업 인정 고시가 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거나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그 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은 사업 시행자나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그 권리의 존속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호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2호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 제3호 사용하려는 토지에 그 토지 소유자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제73조 자녀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제1항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자녀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에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자녀지의 통로, 도랑, 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자녀지의 가격 감소분과 자녀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자녀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는 그 자녀지를 매수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 본문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은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날 또는 제22조의 2에 따른 사업 완료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제3항 사업인정 고시가 된 후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자녀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자녀지에 대하여는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제4항,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이나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9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5항, 제1항 단서에 따라 매수하는 자녀지 및 자녀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74조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제1항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 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사업 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매수 또는 수용의 청구가 있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사업 시행자나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그 권리의 존속을 청구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73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4항,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75조 건축물 등의 물건에 대한 보상 제1항 건축물, 임목, 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제1호 건축물 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호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제3호 사업 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제2항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제3항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대하여는 거래 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제4항 분묘에 대하여는 이장에 드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제5항 사업 시행자는 사업 예정지에 있는 건축물 등이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그 물건의 수용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6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건 및 그 밖의 물건에 대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5조의 2. 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 제1항 사업 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에 손실이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 건축물의 가격 감소분과 보수비를 합한 금액이 잔여 건축물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는 그 잔여 건축물을 매수할 수 있다. 제2항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을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잔여 건축물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 인정 이후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하되 사업 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보상 및 잔여 건축물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9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4항, 제1항 본문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는 제73조, 제2항을 준용하고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잔여 건축물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73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5항,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잔여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76조 권리의 보상, 제1항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및 물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투자비용, 예상 수익 및 거래 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7조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제1항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 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제2항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 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제3항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 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 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제4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 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제1항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거나 이주 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항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4항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 정착지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동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항,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의 실시가 아닌 이주정착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호, 제93조, 제96조 및 제97조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제2호 공동주택특별법 제57조 제1항 및 제58조 제1항 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제3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8조의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제6항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 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제7항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위하던 농업, 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민, 어민이 받을 보상금이 없거나 그 총액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또는 그 차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8항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제1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이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취업 알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항, 제4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78조의 2 공장의 이주대책 수립 등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장 부지가 협의 양도되거나 수용됨에 따라 더 이상 해당 지역에서 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 된 자가 희망하는 경우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개발된 인근 산업단지에 입주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9조 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 보상 등 제1항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토지 외의 토지에 통로, 도랑, 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이 그 토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제2항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3항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5항,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또는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73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6항, 제1항 단서에 따른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73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7항,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80조 손실보상의 협의 재결, 제1항, 제7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또는 손실이나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은 사업 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업 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81조 보상 업무 등의 위탁, 제1항 사업 시행자는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호 지방자치단체, 제2호 보상 실적이 있거나 보상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2항,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업무 범위,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 보상협의회 제1항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상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제1호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제2호 자녀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제3항 해당 사업지역 내 공공시설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 제4호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 등이 요구하는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호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 제2항 보상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호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 제2호 법관, 변호사, 공증인 또는 감정평가나 보상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제3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제4호 사업시행자, 제3항 보상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이의신청 등 제83조 이의의 신청, 제1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4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제1항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8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제34조에 따른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이 늘어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늘어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 제2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제85조 행정소송의 제기, 제1항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제86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 제1항, 제85조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의 확정 판결이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서 정보는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2항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결 확정 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87조 법정 이율에 따른 가산지급, 사업시행자는 제8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판결일 또는 취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호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는 재결서 정분을 받은 날, 제2호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는 그 재결서 정분을 받은 날, 제88조 처분 효력의 부정지, 제83조에 따른 이의의 신청이나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제89조 대집행 제1항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항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제3항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직접 대집행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0조 강제징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4조 제2항에 따른 의무자가 그 비용을 내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8장 환매권, 제91조 환매권, 제1항 공익사업의 폐지, 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토지의 협의 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당시에 토지 소유자 또는 그 포괄 승계인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제1호 사업의 폐지 변경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폐지 변경된 날 또는 제24조에 따른 사업의 폐지 변경 고시가 있는 날, 제2호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사업 완료일, 제2항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3항 제74조 제1항에 따라 매수하거나 수용한 잔여지는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환매할 수 없다. 제4항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와 환매권자는 환매 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5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매권은 부동산 등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 취득 또는 수용에 등기가 되었을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6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사업 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 취득하거나 수용한 후 해당 공익사업이 제4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 기간은 관부에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2조 환매권의 통지 등 제1항 사업시행자는 제9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2항 환매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제91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9장 벌칙, 제93조 벌칙, 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3조의 2 벌칙, 제63조 제3항을 위반하여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전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4조 삭제, 제95조 벌칙,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 법인 등이나 그 밖의 감정인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5조의 2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호,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물 제거 등을 한 자, 제2호, 제43조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 제96조 벌칙, 제25조 제1항 또는 제2항 전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7조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호, 제9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출입하게 한 사업시행자, 제2호, 제11조를 위반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감정평가 법인 등의 행위를 방해한 토지 점유자, 제98조 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 제93조의 2, 제95조, 제95조의 2, 제96조 또는 제9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이나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9조 과태료 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호 제5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제2호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견서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의견서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제3호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거나 출석 또는 진술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감정평가 법인 등이나 그 밖의 감정인, 제4호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실질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2항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부과 징수한다.